안녕하세요. 하루에 15분을 투자하여 남들보다 15년을 앞서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채널 1515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7일 중 5일, 일, 월, 화, 수목은 단기적인 매매에 관련한 영상을 찍을 것이고 나머지 2일은 금, 토, 중장기적인 테마에 대한 영상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에 관한 분석 등 좀 더 심화된 영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1, 월, 화, 수목에 올라가는 영상은 저녁 시간에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테마와 앞으로 주목이 될 만한 테마의 큰 틀에 대한 분석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아침 시간 커뮤니티의 장 시작 전 5분 동안 볼 정보들,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다루었던 테마들에 속한 종목에 관한 심층 분석과 새로운 나온 뉴스에 대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중이고 시장에서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식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동제약과 같은 경우에는 2상 3상 실험 허가를 받았고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동제약과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을 보여줬고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곧바로 상승하기보다 2상 3상의 결과까지 시간이 많아 남았고 그 눌림자리를 공략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경우 급락이 올 것이니 조심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전 테마입니다. 최근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 관련하여 원전 건설의 재개,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원전 관련하여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원전 관련주인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와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실제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급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관련주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체코의 8조 원전 수주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반영하여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 매수를 하기엔 조금 부담이 있어 보이는 자리이니 어느 정도의 눌림목 지지 자리를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 테마입니다. 최근 삼성 주주총회에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꼽았던 미래 먹거리 산업에는 메타버스, 로봇, AI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이 세 가지 산업에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붐이 일고 나서 지금 현재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고 메타버스는 유망이 밝은 산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봇입니다. 현재 로보티즈나 로보로보 등 로봇 관련주들이 작년 12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노리기에는 부담 있는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종목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매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은 내일 아침 정리하여 종목마다 자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AI입니다. AI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크게 상승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메타버스나 AI에 순환매가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면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농산물 니켈, 네온가스, 천연가스, 석유 등 다양한 원자재들의 가격에 대한 급등이 나왔는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과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쟁이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영상을 만드는 지금 러시아가 바이든이 폴란드를 방문하던 날 폴란드 국경 70km 떨어진 르비우시를 공격하였다는 뉴스가 나오며 현재로서는 합의보다는 장기화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 또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과 무기들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생화학 무기와 소형 핵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또한 생화학 무기나 소형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대응을 한다는 경고를 하면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의 최근 상승세가 꺾이며 시장의 해지 테마였던 인플레이션 관련 테마들의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5년간 약 250만 호 주택 공급을 한다는 당선인의 공약과 더불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마로는 대형 건설주들보다는 중소형 건설주들의 돈이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당선인의 초기 공약이니만큼 눌림 자리에 눈여겨 볼 만한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를 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선이 초박빙 결과로 끝난 지금 그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여기서 여겨봐야 할 곳이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먼저 경기도지사로 최근 여야 여러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민주당 후보로는 김동연, 국민의힘 후보로는 유승민 관련주들의 돈이 몰리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은 여야에서 다양한 사람이 언급되는 와중에 아직까지 시장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관련주들의 선거 전날까지도 돈이 몰렸던 것으로 보면, 지금부터 여야 유력 후보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은 매수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커뮤니티에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들을 올릴 테니 장 시작 전 확인해 보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